네, 생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2차 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내분비계의 기능과 내분비샘의 종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수업을 모두 열심히 들었나요? 네, 이번 시간은 교과서 96쪽 7쪽의 내용 항상성 조절에서도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네, 이제 정말 2회고사 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상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상성이라는 것은 외부나 내부, 체내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했는데요. 네, 이제 항상성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죠. 네, 이러한 항상성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혈당량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난 후 혈당량이 어떻게 몸에서 일정하게 조절되는지 호르몬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속의 당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네,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우리는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상인이라면 혈액 100ml당 100mg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소화입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해서 외부의 탄수화물이 이제 음식물의 형태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탄수화물은 입과 소장, 입 위 소장을 거치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포도당은 소장 주변을 둘러싸는 소장 모세혈관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면 이 소장으로 포도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세포로의 포도당의 출입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로 출입이 일어나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당량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세포 내에 있던 포도당이 주변의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세포로의 포도당의 출입 또한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내에서의 다양한 물질의 전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백질과 지방의 최종 분해, 소화 산물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최종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의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러한 물질들은 다양한 물질 대사를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포 내 포도당은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혈당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글리코젠의 분해 또는 그 반대로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다당류입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서 글리코젠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생성이 된다면 이러한 포도당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포도당들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면 반대로 혈당량이 감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혈액 속 포도당은 주변에 있는 세포로 흡수가 되어서 결국에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에 이용이 됐었다고 배웠었죠.
네, 우리가 오늘 배울 주된 핵심 내용은 이러한 혈당량을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냐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기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혈당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식사를 한 상황과 같은 혈당량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몸은 자율적으로 혈당량을 다시 평상시의 상태로 감소시켜주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혈당량 조절 방식에 대해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감지해주는 중추인 시상하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체온 변화, 삼투압 변화, 혈당량 변화를 감지하는 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상하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 내장기관이나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상하부 자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 밑에 위치하고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상하부의 신경계의 조절과 내분비계의 조절로 인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제시된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시상하부에 의해 어떻게 혈액 속의 호르몬의 양이 조절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시상하부에서는 시상하부 자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호르몬 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줄여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혈액을 통해 뇌하수체 전엽으로 이동한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다른 호르몬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즉 TSH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TSH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 또한 혈액을 통해 갑상샘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갑상샘에서 TSH에 의해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되면 혈액 속 티록신의 양은 평상시에 비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티록신의 양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한 티록신의 양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한 티록신의 양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TRH와 TSH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티록신의 양이 증가를 하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의 양은 억제가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TSH의 양도 억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 과정을 억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혈액 속 호르몬의 양은 이렇게 음성 피드백을 통해 항상 적정량이 분비되도록 조절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음성 피드백 과정에 이상이 생기거나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몸의 항상성 유지에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몸의 혈당량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중추가 어디라고 했었죠? 네, 간뇌의 시상하부였죠. 네, 그럼 이러한 혈당의 변화를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면 자율신경계를 통해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식사 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럼 이러한 혈당량의 증가는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게 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 주변의 세포로 이동하게 되고 또한 간 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고 또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즉 다당류로 합성하는 과정이 일어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은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식사를 한 경우와 같은 혈당량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인슐린의 분비 증가로 혈당량이 다시 정상 수준까지 감소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공복 시간이 지속된 경우나 운동을 해서 세포 내 세포 호흡의 촉진으로 혈당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 또한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의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글루카곤 또한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는데요. 간에서 글루카곤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포도당은 간세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주변의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한 혈당량을 다시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몸은 혈당량이 변했을 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이를 감지하고 교감신경 또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에서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혈당량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혈당량 조절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 수업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내용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2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교과서 96쪽과 7쪽 내용을 꼭 한번 복습을 해주고 또 체온과 삼투압 조절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